근로자로서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그의 영향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적용으로 1차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보험인 산재보험으로 모든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충분히 메워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럴 때 피해 근로자로서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 즉 사장에게 그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생긴 법률상 손해액에서 본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이미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하지만 금액이 크건 적건 피해 당사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상금이 지급될 여지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위에서 짧게 설명한 산재 처리 후 보상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 따라 이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보험을 바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흔히 근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현장과 같이 사고가 많고 그 업무의 특성으로 부상의 정도가 심한 곳들에서만 근재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보험이 그러하듯 근재보험 역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을 해두는 것인데 이는 일하다 큰 부상을 입은 피해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범위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산재, 근재보험의 차이를 알아야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의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피해 근로자의 과실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가 보상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것이 아니라면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비는 심각한 화상으로 인한 흉터를 치료하는 비용인데 면적이나 심각한 정도에 따라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의학이 상당히 발전한 덕에 팔이나 다리에 생긴 골절로 영구적인 관절 간직 장애가 남는 사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처럼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상은 산재보험을 통한 후유장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재보험을 통한 산재 처리 후 보상금은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각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을 과실을 상계한 후 항목별로 공제하여 초과한 만큼 계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산재 종결 후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산재 근재보험에 대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쯤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저희 손해사정법인에서 종결한 근재보험을 통한 산재 처리 후 보상 손해사정 위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동료 직원의 부주의로 오른손 주상골 골절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상골은 손목뼈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뼈들 중 하나인데 해부학적 위치의 특성상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면 인근 혈관이 손상되어 우열성 괴사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수근골 골절입니다. 위임자는 지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K강성 고정술을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산재보험 요양을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휴업급여와 14급의 장애급여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장애급여는 14급의 경우 평균 임금의 55일분을 보상하는 것인데 급수가 높을수록 일수는 많아지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구히 장애가 남을 것이란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임자께서는 불합리함을 느껴 다른 묘수는 없는지 알아보던 중 저희 손해사정법인과 근재보험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근재보험 후유장애 평가는 산재보험과 달리 맥브라이드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한시적인 후유장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14급 장애급여로 보상받은 액수를 제외하지만 위 사례의 위임자분께서는 과실이 적었기에 위자료와 후유장애, 일실 수익액 등을 산정하여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산재 처리 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근재보험은 유한책임보험으로 한도가 있다 보니 한도를 초과한 손해는 결국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지만 실제로 산재보험 초과 손해 금액이 근재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 근로자로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근재보험의 가입 유무가 되겠습니다.
피해 근로자의 가실이나 후유장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저희 국가공인의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케이스별로 조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